오만과 편견 챕터 9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리디아랑 위컴이 런던에서 결혼을 하고서 롱본에 넘어오는 장면인데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실. 왜 리디아의 부모님들은 런던에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그 교주가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리디아가.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지인들, 가족들, 약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상류층, 귀족, 뭐 또 하층은 굉장히 달랐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마을의 어떤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결혼 방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리디아랑 위컴의 경우에는 런던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는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게 목적이지 이 식 자체에 크게 막 파티처럼 지금 이 소설에서는 그려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드너랑 그 외숙모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지인들 몇 명과 결혼을 하고 있고 챕터 9 끝에 엄청난 인물이 하나 나오죠.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래서 일단 요런 느낌의 결혼식을 우리 리디아가 하고 왔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그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되게 유명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윌리엄 호가드 그림인데요. 1700년 중반 이렇게 정말 결혼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우리 이제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 익숙하시죠? 뭔가 결혼 정착. 그래서 결혼 초기에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서류를 이렇게 계약하는 이 모습 세틀먼트. 세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딱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아지가요. 멍멍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목줄을 하고 있어요. 목줄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결혼이 의미하는 게 뭔지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귀족인 딱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기대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이제 신랑의 아버지인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귀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리가 다치셨네. 그래서 여기 뒤에 창문 보시잖아요. 창문 보면은 이 귀족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다의 의미는 뭐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신부의 상인 계급이에요. 상인 계급의 그 아빠랑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무슨 부동산 상업하는 사람들 표정 같지 않아요? 결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결혼을 앞두고서 이제 혼전 계약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700년대 뭐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우리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그 시기까지도 결혼이 단순히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맺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런 귀족계층은 상인의 부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상인계층은 또 딸을 귀족계층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뭔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비즈니스 의 느낌이 있었던 게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6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물인데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뒤에 메두사 그림이 있는 걸로 봐서 결혼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소설을 보는 것처럼 버라이어티한 의미가 담긴 6개의 시리즈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첫 작품이고요. 첫 번째 시리즈물이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만과 편견으로 넘어가서요.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메리지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메리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메리지 라이센스 저는 이 말하고 이 뒤에 보시면요. certificate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certificate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발음되어 있는데 라이센스가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결혼을 허가합니다예요. 그죠? 물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 커플이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라이센스라는 개념 자체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서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증거는 아니래. 결혼했다는 증거는 아니어서 이제 1837년부터 즉 오만과 편견이 나온 이후로 1837년 이후로 결혼에 대한 증거로 이런 그 certificate이라는 게 다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리디아는 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왔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 패밀리 서치 사이트 좀 믿을만 할 것 같은 사이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처치 교회에서요 이렇게 허락을 해준대요. 결혼을 허락을 해주는데 좀 재밌죠? For a fee 이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marriage license를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데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죠? 결혼을 서둘러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비숍한테 이 교구에 있는 그 비숍한테 가서 교주한테 가서 결혼을 허가서를 이렇게 받아서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결혼에 그렇게 그 비숍한테 이 라이센스를 받을 만큼 저겠냐라고 했을 때 여기 5번 잠깐 보시면요. Parties were full age.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이제 21살이 넘었는데 but still faced the family opposition to their marriage예요. 그러니까 두 양가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성인들이 결혼을 할 때 이 비숍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걸 보니까 5번 보니까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보시면은 로미오가 그 교주한테 가가지고 자기들 결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번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막 재밌는 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나이가 많은 과부가 젊은 남자랑 결혼할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어린 여자랑 결혼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결혼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21살이 안 됐잖아요. 지금 리디아가 열 몇 살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6살이었죠? 16, 17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리디아가 21살이 안 됐는데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보시면 guardian was required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외삼촌이 있음으로 해서 리디아가 미성년이지만 결혼식을 허가받을 수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또 뒤에서 가지고 왔던 게 여기 보시면은 원래 1754년까지는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해당 교구에 한 4주 정도, 4weeks는 머물러야 돼요. 신랑이나 신부 중에 한 명이 그 교구에 머물렀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그 교구 안에서 이제 뭔가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1754년 이후로는 이제 이게 줄어들었어요. 4주가 아니라 뭐 2주, 약 2주 정도 보름이라고 여기 15days라고 하면서 14일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다. 뭐 1823년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둘 중에 한 명이 그 교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뒤에 보시면은요. 위컴이 그 런던에 어떤 페리시에 가 있는 동안 교구에 가 있는 동안 리디아는 우리 가디언 그 숙모집에서 I was there a fortnight 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 2주를 머물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주를 머물렀던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요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혼입니다. 이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857년 보이시죠? 이때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디vorce나 다시 결혼을 하는 거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느꼈던 점이 리디아도 리디아야. 리디아도 너무 불쌍해 어떻게 보면 위컴처럼 막 도박빚 있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니까 물론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우리 위컴 역시도 괜찮을까?
그래서 이 절대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 문화를 봤을 때, 아, 우리 위컴 역시도 코가 꼈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고, 앞에 책도 보시면은 우리 미스터 베넷이 그런 말을 하죠. 야, 한 10억쯤 줘야 리디아 같은 애랑 결혼하지. 걔가 겨우 그거 받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스터 베넷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리디아가 이제 언니한테 자신이 결혼을 했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언니가 내 말을 믿는다면 I did not once put my foot out of doors. 나는 진짜 문 밖에 발 한 번은 못 댔다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Though I was there for night. 내가 2주 가까이 머무르면서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not one party or scheme or anything. 아무것도 어떤 계획도 파티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다. To be sure, London was rather thin, but 자, 확실하게 런던이 어땠대요? 런던이 rather thin 했대요. 상당히 이 thin하다는 건 뭐냐면 머리카락 여러분 여기 이거 보이시죠? common cause of thinning hair 해가지고 머리숱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우리가 thi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없을 때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Can thin hair grow back? 다시 그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자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만큼 이 머리와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 thin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숱 생각하시면 이 장면도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가 8월이에요. 8월이기 때문에 8월 정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람들이 런던 밖에 교외로 많이 나가요. 뭐 사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경치도 좋고 그래서 런던 자체에는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리디아가 was rather thin 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The little theater was open. 그렇긴 해도 이 theater는 오픈을 했잖아. Well 그러면서 so just as the carriage came to the door 그래서 일단 2주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단 얘기. 위컴이 그 교구에 가 있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결혼식 당일날이 됐습니다. 당일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차는 왔고 My uncle was called away. 근데 삼촌, 우리 가드너 삼촌이 갑자기 이렇게 불려갑니다. Upon business, 어떤 일이 있어서 to that hurried man, Mr. Stone이라고 해요. Mr. Stone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STON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디아가 이렇게 미스터 스톤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편지에서 헤거스틴이 뭔가 그 결혼에 관한 절차를 다 정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 가드너 삼촌이 했었는데 그 비서죠. 결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디아가 얼마나 뭐한지 아시겠죠? 그 hurriedman이라는 것도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쓰기는 좀 그런 단어, 정말 무시무시한 지긋지긋한.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용어에서 어휘에서 우리 리디아의 그런 어떤 가벼움이 되게 보이고 있고요. And then you know when once they get together, 걔네들이 이 미스터 스톤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자기 삼촌이 만나기만 하면 there's no end of it. 끝이 없잖아. Well, I was so frightened. 그래서 나 굉장히 무서워서 가슴이 떨렸어. I did not know what to do for my uncle was. 내 삼촌이 to give me away. give me away 같은 경우는요. 나를 주다잖아요. 나를 줘서 던지자. 즉 결혼식장에서 남편인 위컴에게 이렇게 손을 건네줘야 되는데 나를 줘야 되는데 삼촌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If we're beyond the hour 그 시간이 만약에 over가 되면은 we could not be married all day. 하루 종일 결혼을 못해. 다음날 해야 돼. 그래서 이 혹시나 늦을까봐 걱정하는 리디아의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미스터 스톤 그 헤더스틴이 아마도 결혼날 아침에 이렇게 온 거 보면은 이 라이센스를 갖다 주러 온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잠깐 보면 리디아 정말 그 상황에 그 집에 있었으면 우리 화딱지 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엘리자베스는 could bear it no longer.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 잘난 척을. 그러면서 she got up. 일어나서 ran out of the room. 방을 빠져나가요. returned no more. 근데 오지 않아요. 그리고 till she heard them passing through the hall to the dining parlor.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She then joined them soon.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다시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합류가 되었는데요. 이제 리디아를 보기에는 충분했어. 리디아를 볼 수가 있었어요. With anxious parade, 그 굉장히 뭐 이렇게 anxious parade 같은 경우는 안절부절 못하는 약간 흥분되는, 그러니까 이 parade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정되지 않았죠. 근데 왜냐면 봐봐, 리디아가 walk up to her mother's right hand, 엄마의 그 오른손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hear her, 그녀가 여기 보시면은요, enough to see Lydia 이러면서 리디아가 뭐 하는 걸 이렇게, 그리고 리디아가 이렇게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to see Lydia, 그 다음에 to hear her겠죠. 그녀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걸 듣냐면 say to her eldest sister, 그 나이가 많은 언니에게, 제인이겠죠. 제인에게 Jane, I take your place now and you must go lower because I am a married woman.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언니는 이제 뒤로 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이 보여주는 걸 이렇게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갈 때도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러 가면서도 순서를 지켜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나이가 많은 제인이 앞에 서서 갔는데 리디아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가 앞서서 가겠다. 왜냐? 나는 결혼한 여자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들과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굉장히 흔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어찌됐건 결혼에 성공한 우리 리디아가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결혼에 대한 그 풍습 문화를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챕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